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344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무리를 빚다, 무리를 일으킨다 그런 얘기가 있죠. 무리. 잘 나가는데 조용한데 갑자기 평지풍파를 일으킨 듯한 그런 일이 생겨서 무리를 빚었다, 이렇게 말썽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를 하죠. 무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말 같은데 한자 말입니다. 네. 만물 물과 언언할 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물 물건할 때 쓰는 그런 글자죠. 언언하다는 것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언언한다. 자, 우선 글자부터 볼까요? 만물 물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얘기하죠. 근데 소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우변이에요. 소우가 왜 소우가? 역시 소라는 것은 옛날부터 어떤 사물의 동식물 전체 사물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농경민족에게는 특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소우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물이 들어갔어요. 말물, 말다 그랬어요. 그만둔다, 하지 말아라 할 때 말물이에요. 그래서 이 발음이 이제 그대로 왔겠죠. 근데 소와 말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물이 됐을까? 좀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 거예요. 우선 이런 것이 만물물이다, 물건 할 때, 사물 할 때 쓰는 것이다. 의는 이제 언언할 의입니다. 언언함으로 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말씀은부다. 의자는 옳을 의, 의리 지킨다, 정의다 할 때 쓰는 거죠. 발음도 그대로 같고 결국 뜻은 옳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말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언언을 한다. 나쁜 짓을 작작하는 걸 글쎄요. 이 글자에 비추면 좀 다르겠죠. 틀린다고 보겠죠. 나쁜 걸 작작하는 거는 이 언언한다 할 수 없겠죠. 글자 뜻으로 보면 좋은 것, 옳은 것을 언언하는 게 말하는 게 언언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만물물과 언언할 의가 합쳐서 무리라. 근데 이것이 왜 무리를 일으킨다 하면 정말 사건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무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글자를 쓸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우선에 만물물 할 때 이게 말물자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거 다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은 학자마다 다 자기 말이 맞다고 하므로 우리가 어디에 휩쓸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원래 물자는 옛 글자를 보면 이것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의 글자가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느냐?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 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잡다한 색깔의 깃발이다. 이렇게 깃발을 흔드는데 색깔이 좀 잡다한 거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깃발의 어떤 테두리를 하고 여기에 어떤 색깔의 천을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잡다한 깃발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쟁기의 모양이다. 밭을 가는 쓰레질 비슷한 그런 쟁기처럼 또 보입니다. 또 그렇게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활 시위의 모양이다. 활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죠. 활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활인데 활의 시위 활줄의 모양이다. 그래서 줄이 막 3개나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력한 학교는 이 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술을 따는 잔의 모양이다. 이렇게 잔을 따르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린다. 우리가 어쨌든 잡다한 그런 학설이 있다는 것만 정도 아시고요. 일단 그래서 물이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잡다한 색깔이 깃발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의 이 잡다한 색깔이다. 그래서 소가 얼룩덜룩한 소다. 그러면 특별한 소는 아닙니다. 소도 이게 털이 색깔이 반듯하고 제대로 된 순색의 좋은 소가 좋은 소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반적으로는 소가 좀 얼룩덜룩하고 잡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것이 만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으로 해서 해석을 해도 억지로 끼워 맞추면 다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물자가 그런 글자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물자가 서 있는 걸 보면 만물물이다. 만물. 네,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홀이다. 소홀하다 할 때 깃발이 막 벌럭벌럭 나붙기는 마음이다. 마음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리고 황홀하다. 그러한 또 마음이다. 황홀할 때 쓰고 또 홀이라고 할 때도 씁니다. 홀은 이게 대신들이 옛날에 조정에 모일 때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그런 물건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물자가 상당히 중요한 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독으로는 잘 안 쓰이지만 단독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망초, 망은 잊어버린다 뜻이죠. 풀초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물망초죠? 네, 그때도 엄연하게 단독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쓰죠. 물론 그렇지. 당근이지. 요즘 애들 얘기처럼 당근이다. 물론, 논하지 말라. 논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다. 물론 그렇다. 물경, 놀라지 마라. 위에는 논하지 마라. 이건 놀라지 마라. 물경, 놀라지 마라. 이 집이, 이 차 한 대가 얼마인지 알아? 물경 3억 원짜리야. 뭐 이렇게 놀랄까 싶어서 미리 얘기합니다. 물경, 놀라지 마라. 이만큼 되는 것이야. 할 때 쓰는 것이에요. 이렇게 물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글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말라고 하느냐, 그 뜻으로 왜 쓰이느냐 하면, 그때는 또 이런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활시위를 뜻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의식에 활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래서 활에 이렇게 시위를 튕기지 않습니까? 팅 하고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잡신들이 이 소리에 놀라서 다 이렇게 도망을 가버린다. 가까이 오지 마라 해서 이렇게 튕긴다. 그런 것에서 말다 하는 그런 뜻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예를 들어 쟁기의 모양이다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소의 쟁기를 메어 달아서 밭을 간다. 밭을 가면 거기에서 여러 새 많은 것이 이제 자라나겠죠. 그것이 만물이다. 뭐 풀도 자라고 꽃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막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러한 것을 얘기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다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건 쉬운 글자가 아닙니다. 간단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자는, 오른 의자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에는 양이란 뜻이죠. 양을 톱으로 잘랐다. 나자는 톱으로 이렇게 톱니가 있는 그런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양을 잘라서 제사를 지낸다. 옛날에는 제사 지내는 게 가장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겠죠. 그래서 옳을 의다. 의식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무리를 일으키다. 지금 할 때도 이것도 쓰고, 의논한다. 국회의사당 할 때 쓰고 합니다. 이것이 벌레충이 붙으면 개미를 얘기합니다. 개미의자 잘 안 씁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뭐 답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을 보면 무사람의 서로 다른 불평이나 비평이다. 이 한자를 모르고 이것만 읽어서는 그걸 왜 물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자가 없어도 그러면 물이라고 하고 이렇게 설명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한자는 나름대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물이냐? 의라는 것은 뭔가 불평이나 비평, 의논, 자기 생각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물은 무엇이냐? 사물이냐? 사물이 아니다. 무사람, 물건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람이 튀어나왔죠. 무사람, 여러 사람을 얘기합니다. 물에는 물건이다, 사물이란 뜻 외에 사람이란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야? 물건과 사람은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무리가 분분하다 얘기를 하죠. 무리를 빚다, 무리를 자아내다, 무리를 일으키다. 빚다라는 것은 술을 빚듯이, 그렇죠? 술을 빚는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속에서 막 끌어올라오는 막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물에 사람이란 뜻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다. 무리를 일으켰다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사고가 일어났다. 어떤 시끄러운 일을 일으켰다 할 때는 남들이 봐서 야, 저건 문제다. 왜 저런 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렇게 비평, 말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합니다. 그것이 일어났다. 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이겠죠. 그래서 수많은 물과 관련된 낱말을 만듭니다만 그 중에 딱 하나, 다른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낱말이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 물건이 사람을 뜻한다고? 한번 살펴볼까요? 물고를 내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매우 쳐라, 물고를 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죄인을 잡아놓고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또는 죽인다는 얘기예요. 물고, 물색. 자, 왕비를 간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물색을 해라. 물론 물색을 한다 할 때 꼭 사람뿐만 아닌 어떤 뭐 물건을
선별하는 것도 물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물색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고른다는 얘기예요. 우선 사람부터 물색 해봐야지. 사람을 고른다.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무리를 일으킨다.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 찍는 걸 무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물망에 오른다. 자, 장관이 누가 될 거냐? 예, 어느 사람이 지금 물망에 올랐습니다. 물망에 올랐습니다. 물건의 물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것이 물망이다. 괴물이라고 합니다. 야, 저 친구 괴물이야. 물론 괴물은 정말 이상한 괴수를 괴물이라고도 합니다만 아주 뛰어난 사람을 괴물이라고 합니다. 야구 보면 가끔 나오죠. 괴물투수. 괴물투수가 생겼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최동원 씨라든지 옛날에 뭐 이런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손동열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괴물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괴짜가 아니라 너무너무 뛰어난 인물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괴물. 네. 물론 괴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뜻하는 낱말로도 설명을 해놓고 쓰고 있다. 걸물이다. 야, 저 친구 걸물이야. 너무너무 뛰어난 인재. 그렇죠? 뛰어난 물건이 아니에요. 네. 고물이다. 고물. 죽은 사람. 물거와 이제 바뀐 얘기가 되겠죠. 죽은 사람이에요. 속물이다. 아, 저 친구 속물이야. 저 친구 속물이야.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속물이다. 물론 속된 물건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은 아주 속된 사람을 일으켜서 아주 속물이야. 인물이야. 저 인물 좋아. 저 사람은 정말 아주 훌륭한 인물이야. 할 때 다 사람과 물건이 합쳤는데 물건이 아닙니다. 인물, 사람을 뜻한다. 아, 명물이다. 우리 지방의 명물, 물론 특산물 이런 것으로 쓸 때도 있지만은 정말 뛰어난 아주 인재를 가리켜 또 명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물건이란 물에 사람이란 뜻이 확실히 있다. 그래서 무리를 일으킨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리 찍는 것을 무리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도. 네. 자, 오늘 무리란 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물건에 반드시 물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한자를 모르고도 지금 앞에서 본 많은 낱말 속에 사람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되느냐? 알고 쓰면 훨씬 낫죠. 네, 감사합니다.